안녕하세요. 2020년 서강대 화학과 학술대회에서 Disorder lesion of the cerebrum is required for efficient degradation by proteolysis targeting chimera에 대해 발표하게 된 석사 4학기 신충훈입니다. 목차입니다. 목차에서는 제가 하는 연구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여기서 얻어낸 결과들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할지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저는 현재 프로테올리시스 타겟팅 키메라, 즉 프로탁이라고 불리우는 기술을 활용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물은 특정 단백질의 특정 부위에 결합함으로써 그 단백질의 기능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약효를 발현합니다. 즉, 질병 관련의 액티브 사이트나 바인딩 포켓의 공략 가능성에 따라 드러거블 타겟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약 3,000여 개의 단백질이 사람의 질환을 야기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중 13%만인 드러거블 타겟으로 개발되었습니다. 현재의 약물 개발 방법으로는 대부분의 질환 단백질들을 표적으로 삼아 그 기능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언드러거블 타겟 단백질을 공략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드러거블 타겟 디그라데이션은 크게 알로스테릭 모듈레이터, 몰레큘러 글루, 프로탁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하고 있는 연구 프로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유비키틴 프로테아좀 시스템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세포 내 단백질 분해는 라이소좀과 프로테아좀에 의한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세포 단백질의 80%는 유비키틴에 의해 표지된 후 프로테아좀에 의해 세포질과 핵에서 분해되며 이 과정을 유비키틴 프로테아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유비키틴에 의한 단백질 분해 조절 시스템은 세포 내 불필요한 단백질을 청소해주는 체계입니다. 이 경로의 활성화를 통해 질환 유발 단백질의 제거가 근본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 유비키틴은 거의 모든 진핵세포에 존재하며 이 표지화 과정인 유비키티네이션에는 활성화를 위한 E1, 컨주게이션을 해주는 E2, 유비키틴 라이게이즈인 E3 효소가 관여하고 폴리유비키테이션 된 단백질은 프로테아좀에 의해 분해가 됩니다. 따라서 이 생체 내의 단백질 제거 과정인 유비키틴 프로테아좀 시스템을 활용한 기술이 프로탁인데 이 기술을 활용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표적 단백질과 결합하는 부분, E3 라이게이즈와 결합하는 부분, 그리고 링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텍 화합물이 타겟 프로테인과 E3 라이게이즈를 연결시켜주게 되면 유비키티네이션이 일어나고 폴리유비키티네이션이 진행되면 프로테아좀에 의해 인식되어 타겟 단백질을 제거해야 할 단백질로 인지하여 분해하게 됩니다. 이는 즉 단백질 분해 체계를 시작할 수 있는 E3 라이게이즈 가까운 곳에 분해 대상으로 삼은 표적 단백질을 결합해 둠으로써 표적 단백질이 쉽게 분해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탁 기술을 활용하여 이번 프로젝트는 선행된 연구들에서 입증된 표적 단백질이 무질서한 영역을 가지고 있을 때 효율적인 프로테아좀 분해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표적 단백질의 디스오더 리전과 프로탁 화합물 간의 상관관계는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연구하고자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표적 단백질은 CRBN이며 E3 바인더는 VHL로 진행하였고
다양한 링커들을 붙여 최적의 결과를 얻어내고자 했습니다. 우선 연구의 토대가 되는 화합물의 합성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4번 위치의 플루오르를 가지고 있는 탈리도마이드와 다양한 알킬 그룹을 가지고 있는 프라이아민과 SNAR 반응을 진행하여 1년에 3번 화합물들을 합성해 주었고, 이후 트라이플로로 아세틱 애시드를 이용해서 터셔리 뷰티를 제거하여 애시드를 가지는 1년에 4번 화합물들을 합성하였습니다. 이후 핫2를 이용한 아마이드 커플링을 통해 1년에 6번 화합물들을 합성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합성한 화합물 4가지 TD158번, 165번, 343번, 487번들에 대해 과연 타겟 단백질인 CRBN 디그라데이션이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여러가지 바이오 에세이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웨스턴 블록 애널리시스를 통해서 어떤 단백질이 분해되는가를 화합물의 농도에 따라 측정해 봤을 때 TD 158번, 165번, 343번에서 분해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TD 158번의 10 마이크로몰 농도에서 CRBN의 레벨이 다시 복구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는 이른바 후크 이펙트라 하여 높은 농도의 프로탁 인듀스 프로테인 디그라데이션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또한 TD165번의 아이소모인 TD487번의 경우에는 분해에 실패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TD343번의 경우엔 상대적으로 약한 활성을 나타내는데, 이를 통해 산소가 붙어 있을 때 CRBN의 분해를 저해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분해가 일어났던 두 가지 화합물 TD158번과 165번에 대해 50% degradation concentration, 즉 DC15 값과 맥시멈 디그라데이션인 Dmax 값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이때 TD158번의 경우 DC15 값은 44.5 나노몰과 Dmax 값은 97.1%를 나타냈고, TD165번의 경우 DC15 값은 20.4 나노몰과 Dmax 값은 99.6%를 나타냈습니다. 이를 통해 제가 만든 4가지의 화합물 중 165번이 가장 좋은 결과값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낸 저의 연구는 여기까지이고, 이제 앞으로 이 결과가 좋았던 두 가지 화합물들을 활용해서 좀 더 많이 바이오 에세이를 진행하여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어낼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 주요한 논점은 N터미널에 절단된 CRBN의 경우에도 우리가 합성한 화합물에 대해 분해가 되는가, 또 디스오더 리전이 이제 프로탁 디그라데이션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상관관계를 밝혀내는 것이 이번 연구의 최종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